이번 순서는 알쏭달쏭 이슈 체크 시간입니다. 첫 번째 이슈 바로 만나보시죠. 고개 드는 갭 투자. 자, 이 정부가 갭 투자를 겨냥한 여러 대책을 좀 내놨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서울의 전셋값이 또 다시 오르고 있다고 해요. 이 전셋값을 활용한 갭 투자가 다시 성행을 할지 좀 궁금한데 어떨까요? 그래서 갭 투자를 우리가 할 때 좀 조심스러워야 될 게 있어요. 네. 뭐가 있냐면 지금 전셋값이 오르는 원인은 지금 원가가 올랐잖아요. 세금도 오르고 뭐 종합부동산세 뭐 어떤 많이 강남에서 전반적으로 많이 올랐죠. 예, 좀 내는 분들은 어떤 분들은 막 1억도 내고 막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지금 그 갖고 있는 분들이 고심이 많습니다. 네. 종합부동산세, 뭐 다주택자 중과세, 또 건물도 갖고 계신 분들은 상당히 좀 이렇게 많이 내다 보니까 그것을 누군가한테는 전가해야 되는데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전세가 됐든 월세가 됐든 하다 보니까 이게 오르게 돼 있어요. 네. 근데 그러다 보니 매매가는 약간 떨어지는 듯한 느낌을 이제 받고 있는데 어떻든 이런 때 우리가 소액을 가지고 예를 들어 전세를 뭐 3, 4억 끼고 한 5천 1억 투자했다. 근데 3, 4억 빼달라고 한다. 4, 5억 빼달라고 한다 했을 때 못 빼줬을 때 네. 본가가 위험해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액의 갭 투자를 할 때는 월세를 놓을 정도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은 소액의 갭 투자가 이제 해도 괜찮은데 월세가 아닌 전세를 끼고 조금 투자해 가지고 네. 나중에 전세 빼주세요 했을 때 못 빼주고 잠 못 자면은 그냥 어떤 시골 분들은 그냥 본가가 막 날라 이게 메인이 흔들리는 거군요. 메인이 흔들려 버리죠. 왜 그러냐면 한 3, 4억을 해줘야 되는데 못 해주잖아요. 네. 서울에서는 소액인데 지방에 계신 분들은 전 재산이란 말이에요. 다를 수 있죠. 그래서 소액의 갭 투자를 하실 때 항상 조심해야 될 게 뭐냐. 월세 정도로 갭 투자를 해놓는다거나 할 네. 때는 좀 괜찮지만 전세를 많이 끼고 우리가 했을 때 굉장히 위험을 초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건 갭 투자가 아니라 오히려 집안을 어렵게 하는 투자가 될 수 있거든요. 예. 네, 좀 조심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항상 전세값은 오를 가능성은 내포되고 있는데 여러 개 갖고 있다가 몇 개만 이렇게 얹혀버리면 또 다주택을 잘못 그 전세로 다주택을 갖고 있다 보면 특히 임대사업자를 내면 팔지도 못하잖아요. 네. 그러면 빼달라고 하는데 빼주지는 못해. 예. 팔 수는 없어. 난감해지겠네요. 그리고 본가를 그렇다고 대출해자니 대출이 안 돼. 네. 그러니까 굉장히 갭 투자 조심해서 전문가하고 상담하고 투자했으면 굉장히 좋겠다는 거예요. 네. 잘못하면 본가까지 위험에 따른 전 그런 걸 많이 봤으니까 예. 좀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자, 소액이라고 해서 이렇게 함부로 투자하시기보다는요, 오히려 더 신중하게 좀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 갭 투자가 아무래도 좀 성행을 한다거나 선호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분들을 위한 뭐 더 강한 규제가 좀 나오지 않을까, 성행을 하게 된다면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상 가능한 규제 혹시 있으세요? 규제? 예. 굳이 지금 뭐 더 이상 규제를 안 해도 네. 갭 투자가 잘 성행될 것 같지는 않아요. 왜 다시 그러냐면 성행되진 않는다. 왜 그러냐면 지금 전부 다 다주택 하신 분들이 네. 좀 세금 때문에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고 고심들을 많이 있으니까.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1억 어디서 만들려면 쉽지가 않잖아요. 또 중과세를 이렇게 세금을 내다 보니까 갭 투자가 다시 성행하는 것은 조금 어려울 듯 싶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 자칫 잘못했다가 지금 그 좀 위험하잖아요. 매매 가격이 떨어진다는데 전세값만 올랐지 매매값이 떨어진다는데 그런 위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조금 주객이 전도가 될 수도 그럴 수 있고. 있죠. 그래서 좀 조심해야 한다. 조심할 때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투자는 언제든지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슈 바로 만나볼게요. 재초한 본격화 조합 덜덜입니다. 자, 재초한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죠. 올해부터 좀 다시 부활이 될 것 같아요. 당장 용산구 한남동과 강남구 청담동의 정비사업자 조합원들은 21억 5천여만 원을 부담금을 좀 내야 된다고 하는데요. 이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가 정확하게 좀 어떤 제도인지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일단은 이제 이런 거예요.
일정 그 마지노선이라는 것이 있어요. 일단 재건축을 하게 되면 이익은 발생된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익이 발생됐을 때 강남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사실 그분들도 그 이익을 내기 위해서 조그만 집에 가서 오랫동안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좋은 집에서 살아야 되는데 재건축하려면 재건축하는 조합은 오래된 집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오래된 집이죠. 오래된 집이죠. 그렇죠. 그리고 작아요, 커요? 작죠. 작으니까 재건축하잖아요. 좀 땅 평수는 넓고. 네. 그래서 고생 해가지고 10년 사는 게 아니라 2, 30년 이렇게 이제 3, 40년 이렇게 산 사람들도 계세요. 고생 해가지고. 네. 그래서 재건축에서 이제 좀 빚 좀 보나 했더니 조금만 열을 벌었다. 그러면 이 적당한 선, 열 중에서 5만 벌고 나머지 10에서 50%는 국가하고 지자체에서 어떤 그 이익을 좀 환수해 가겠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랬을 때 재건축 하시는 분들이 어떻든 그래도 이익은 남았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적자는 아니잖아요. 어떻든 좋긴 좋은데 생각했던 것보다 이제 왜 그러냐면 많이 이익을 보면 우리가 투자해 주는 게 입주자들이 부담해야 될 분담금이 좀 작잖아요. 예. 근데 그것이 줄어들면 이제 입주자들이 이제 부담해야 될 것이 커요. 그래서 벌긴 버니까 그래도 네네네. 이걸 좋다고 해야 되나 거시기하다고 해야 되나. 애매하네요. 예. 그래도 일단 이익이 남긴 남았으니까 네네네. 그 좋긴 좋은 거죠. 어떻든지 간에. 네. 알겠습니다. 뭐 이익이 아예 안 남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애매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한쪽에서는요, 뭐 지원하는 곳도 있고요. 한쪽에서는 안 된다라고 막는 곳이 있는데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 참 헷갈리실 것 같아요. 그래도 이런 저런 밸런스가 좀 잘 맞춰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이슈 만나볼게요. 2020 하반기 부동산은 많은 분들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이 올해 부동산 시장의 하반기 전망은 하락세보다는요, 상승세 확산 혹은 이 안정세로 좀 의견이 나뉘는 모습입니다. 침체 양상이 뚜렷한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상승세를 보이는 이 부동산 시장의 올해 상반기 상황 정리와 함께 또 하반기 전망을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어떨까요? 그래서 이제 아파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반적인 상황, 또 우리나라 전반적인 걸 보기 전에 세계를 봐야 돼요. 세계를 봤을 때 지금까지 이제 아파트 값이 올랐잖아요. 오른 것이 아니라 서브프라임 이후에 미국에서 5조 달러 이상의 그 돈을 찍었습니다. 네. 돈을 찍다 보니까 유럽도 돈을 찍게 되고 브릭스퍼, 브라질, 러시아, 인도, 스웨덴, 중국, 일본, 아베노믹스죠. 돈 찍고 전 세계가 돈 찍었는데 우리나라가 약간 좀 적게 찍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만큼 우리나라가 경기가 좋았었어요. 타 국가에 비해서. 근데 그랬었는데 전 세계가 돈 찍으니까 우리나라가 작아요, 커요? 우리나라는 작죠. 좀 작다 보니까 그 인플레이션이 들어온 거예요, 이렇게. 네. 그러니까 담배값도 오르고 전체적으로 인플레이션 된 거예요, 그냥. 네. 아파트 값이 오른 게 아니라. 예. 그러면 지금까지 오른 것이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초강도 높은 대책을 내세워도 지금 인플레이션이 몰려오고 있는데 그거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이 없을까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아니 비가 오는데 우산 쓴다 해가지고 네. 우산 쪽 쓴다고 해가지고 그 물이 안 떨어지냐고요. 물은 하늘에서. 떨어지죠. 맞지는 않지만. 네. 아니 나만 안 맞는 것 같지 옆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물은 예. 여기서 옆으로 또 떨어지잖아요. 네네. 그 옆으로 떨어지면 또 밑에서는 흐르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듯이 우리는 지금 그러면 세계가 어떻게 지금 현상을 펼치고 있냐 네. 크게 봐야 돼요. 넓게 보라. 그렇죠. 크게 봤을 때 코로나가 지금 와 있는 상태고 네. 코로나가 와서 지금 막혀 있고 기업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장사도 어려워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개인들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세계는 뭘 하고 있느냐? 미국은 지금 돈을 찍고 있어요. 이번에 또 경기 부양합니다. 네. 그리고 중국도 지금 1250조를 찍어요. 그러니까 경기는 어려운데
돈을 야 이거 시간 관계상 하여튼 네. 돈을 찍고 있다는 거 꼭 예. 명심했으면 좋겠다. 전망이 밝다. 예. 네, 뭐 경기 부양으로 돈을 많이 찍고 있다라고 좀 마무리를 하셨는데요. 자, 이번에 또 제로 금리가 열렸습니다. 그러면서 유동자금이 부동산으로 흘러들어올 거란 전망이 좀 많은데요. 이로 인해서 악성 투기가 성행하지 않도록 또 모니터링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슈 체크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고요. 저희 오프라인에서 상담 가능한 자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